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건너편에 강 건너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버클리 대학 안에는 버클리 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소는 미국 정부 에너지성이 직접 설립한 그러한 연구소입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원자폭탄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서 깊은 연구소에서 2013년에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발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신들이 고대 로마 해양 시멘트의 비밀을 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을 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무대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자, 이곳이 어딘가 보시면 그 나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이 있죠. 베스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래 그 유명한 봄베이가 있죠. 봄베이, 네, 화산으로 사라졌다 하는 그 봄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옆에는 파주올리가 있어요. 파주올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멘트가 원료가 되는 그 석회석이 나온 그런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이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봄베이와 바이의 항구 이런 쪽은 다 휴양지였어요. 네, 환락의 도시였죠. 라스베가스 같은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죠. 우리는 그 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봄베이 최후의 날. 화산이 폭발해요. 그게 서기 7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이 주변이 다 화산재로 뒤덮이게 되죠. 다 멸망을 해요. 다 망했어요. 봄베이만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나오는 봄베이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곳들도 다 화산재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중에 이 버클리 연구팀이 주목한 곳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바이의 항구예요. 지금도 바이의 항구 근처에 있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당시 유적들이 고대 가라앉은 당시 유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해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다 이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봄베이 최후의 날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물에 잠긴 유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클리 연구팀은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이 안에 있던 유적 속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실린더 모양을 잘라내서 그것을 연구실로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단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동그란 것이 바로 그 바다 밑에서 채취한 로마 콘크리트의 그 시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그 점처럼 이렇게 박혀 있죠. 이 성분들을 조사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멘트가 어떤 성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네모칸이 있죠? 네, 네모칸이 있습니다. 자, 이 네모칸을 보시면 이것이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버클리 연구팀이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응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왠지는 몰라요. 왠지는 모르는데 바닷물이 계속 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콘크리트들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좀 더 연구하게 되면은 인류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한 발 더 진보된 시멘트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로마 시멘트가 얼마나 위대한
위대한 제품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바다 밑에 잠겨 있는 로마 시멘트를 확인해 봤더니 2000년을 버티고도 지금도 점점 더 강해진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현재를 한번 들어봅시다. 현재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의 시멘트대 수명은 80년이에요. 맞죠? 우리가 짓고 있는 뭐 아파트든 무슨 건물이든 80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벌써 뭘 합니까? 재개발하죠. 재개발을 해야 돼요. 왜? 콘크리트 수명이 80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수많은 빌딩들은 언젠가는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도시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만들었던 포틀랜드 시멘트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2000년 전에 만들었던 로마 시멘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현대인들은 우리는 로마 시멘트보다 우수한 시멘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두도 못 내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사실 뭐 바다 밑으로 갈 것도 없이 판테온 신전도 여전히 2000년 동안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최고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최고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죠. 네. 자꾸 현재 상황을 머물려고 해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목격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로마 시멘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죠? 너무나 흔한 이러한 시멘트조차 현대 인류는 아직까지 예전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인더스토리의 두 번째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약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향료를 뿌리게 되면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피를 갈아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수메르인들은 석판에다가 문자와 그림을 남겨놨죠. 이 만병통치약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인류는 이제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차 대전 한복판에서 발명된 항생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아스피린은 제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아스피린은 최초의 화학 합성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의 공포와 육두구에 대한 미신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